네, 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홍기석입니다. 이번에 2022년 특허법 벨의 기출 객관식 강의를 개강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출 객관식 옆에 가로로 1차 중급 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출 객관식 강의를 중급 강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 객관식 강의를 중급 강의로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제 2차 기본 강의를 1차 중급 강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왜냐면은 2차 중급 강의에서도 모든 판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법조문에 대해서는 또 2차 강의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눈높이와 수험생의 눈높이가 달랐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2차 시험은요, 법전이 주어집니다. 수험생이 법전을 보고 법조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강의에서는 굳이 법전만 보면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2차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총칙 또는 뭐 분할 추론, 변경 추론, 뭐 재정, 뭐 비밀 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차에서는 그냥 넘어가지만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기출이 자주 되는 부분이고, 또 1차만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차 기본과는 별도로 또 1차만을 위주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강의가 많은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강의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신조이자 목표예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1차 중급 강의를 필요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허법 내용을 다시 재정리해서 1차 객관식에 대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은 객관식 강의를 할 때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드린다면은, 그러면은 이 기출 객관식 강의가 중급 강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출 객관식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단순히 문제 읽고 그 지문별로 정어를 체크하고 그 지문이 왜 정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당 파트별로 먼저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선 기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후 문제 풀이 적용. 결국 강의를 듣는 이유는 특허법을 정리해서 객관식에 대해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목표인데, 그러면은 이 기출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특허법도 정리하고 또 문제 풀이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 즉 객관식 고득점을 향한 그러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차 특허법 이제 기출 객관식을 중급화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문의 정어만 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허법의 개념도 재정리하고 문제 풀이 스케일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 강의의 강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선 기본 개념 정리, 후 문제 풀이 적용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조형함에 있어서 진도별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셔야지 해당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연도별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결국 연도별로는 내용이 좀 이제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특허법 벨의 기출 객관식 문제를 이제 집필할 때 최대한 문제 순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차례차례대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배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배운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해서 진도별로 이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또 문제 풀이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또한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해설이 자세한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좀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문제를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설만 보고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최대한 이제 해설을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설은 전부 다 특허법 벨의 기본서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시중 그 어떠한 객관식 기준보다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당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이제 이 특허법 벨의 기출 객관식 문제집의 특징은요. 시중 객관식 문제집 중 최다 기출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총 570문제인데 이제 변리사 1차 시험 22개년, 그 다음에 사법고시 16개년, 그 다음에 변리사 2차 시험 중에서 좀 주요 문제도 제가 객관식화해서 문제를 첨부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1차 공부를 하시면서 미리 좀 2차 감각도 습득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에 어떤 기출 문제집이 한 1200에서 1300 문제 되죠. 그리고 특허법은 민법의 절반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허법 문제는 그 1200에서 1300의 절반 정도인 한 600문제만 있어도 충분히 모든 파트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70문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특허법 전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특허법 벨의 기출 객관식만 제대로 정리해서도 특허법 만점을 받으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허법 벨의 기출 객관식만 제대로 정리해도 특허법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음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기출 판례도 전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직까지 기출되지 않은 주요 판례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요 판례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미기출 판례라는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고 또 이 기출 객관식 강의, 즉 1차 중급 강의에서 이 모든 미기출 판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된 지문뿐만 아니라 미기출 지문, 미기출 판례도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께서 1차에 필요한 모든 판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기출 객관식 강의는요.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이 훨씬 중요한 그러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문제를 푸시고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셔야지 그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지도 않고 바로 이제 이 강의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실력 향상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향상에 대해서 효율을 엄청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해당 파트의 문제를 먼저 푸시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어떻게 좀 푸시면 좋으냐. 만약에 이제 신규성 파트를 푼다고 하신다면은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진 기본서에서 신규성 파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꺼내셔서 객관식에서 신규성 파트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매겨보시고 오답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답이 이제 기본서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께서 이 기출 객관식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실력 향상의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1, 2, 3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특허법이랑 상표법은 이제 1차, 2차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1차에서는 또 조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조문 암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병행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꼭 한 달에 1회도 시험 전까지 계속 이제 특상 조문 암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험 전까지 특상 조문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기대하시면은 좀 안 돼요. 제가 좀 이제 너무 말을 세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특상 조문이 제대로 암기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합격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조문 암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강의를 보시든 독학을 하시든 반드시 이제 조문 암기는 한 달에 1회도
병행해 나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조문 암기 스터디는 좀 되게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싫으면, 혼자서 좀 하기 힘드시면은 조문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조문 암기를 병행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